당뇨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간에 당뇨가 지금 뭐 1,400만 명,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들 하는데요. 여기서 500만 명 시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중증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당뇨병은요, 세계 평균치보다 2배가 많아요. 2배가.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특히 동양인들이 당뇨가 심한 이유는요, 첫째, 주식이 살이에요. 살이고, 또 그 중에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네, 설탕. 설탕이 있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한국의 커피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한국인의 국민성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거죠. 단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좀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커피 막 드시고 뭐 그러시는 분이 아주 많은데요. 그만큼 한국은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걸 드시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통계를 봤을 때 한국의 당뇨병 환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하다. 문제가 뭐냐면요, 평균치보다 많은 것도 많은 것인데 그 증가율이 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증가율이요. 그 당뇨병 증가율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모든 지금 수치로 봐서도 높고요. 증가 속도도 엄청 빠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요. 당뇨도 이렇게 보면 혈압하고 비슷해요. 단순히 혈당만 높아도 당뇨병이라고 진단해버리고요. 평생 당뇨약을 처방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뭐 이런 점을 간과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혹시 친인척 중에요, 뉴질랜드나 호주에 사신 분들 혹시 있을까요? 그쪽에서는요, 여러분들 약 지으려고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감기약? 뭐 이런 것도 잘 안 지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자연식품이 아주 되게 한국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뭐 약으로 대체하니까 천연식품이 많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보죠. 반면에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약물이 남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주제 대표적인 게 고혈압과 당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혈압에서 살펴봤듯이요, 고혈압도 속발성, 본태성, 뭐 그런 고혈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도 보시면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습니다. 1형 당뇨는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을 1형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 환우 중에요, 약 5%에서 10% 정도, 그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 2형 당뇨는요, 췌장에서 인슐린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췌장의 기능이 그리 온전치 않다. 또는 인슐린의 어떤 분비량이 작다. 이럴 때 2형 당뇨라고 합니다. 1형 당뇨 같이 아예 췌장 기능 자체가 망가진 사람들 또는 유전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2형 당뇨는 그래도 췌장의 기능이 아직 살아있고요. 인슐린의 분비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뇨 환우 중 대부분 약 90%에서 95% 정도가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현재 당뇨 환우분들이 드시는 당뇨약의 대부분이 이렇답니다. 췌장은 이미 아주 기능을 상실한 바보가 되어버렸다. 아예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고 접근합니다. 한마디로 췌장이 온전한 기능을 못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무분별하게 당뇨약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그 후부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할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본의 아니게 강제로 퇴화가 되어 가겠죠. 그래서 보면 궁극적으로는요, 췌장이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하고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당뇨병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네, 당뇨병이 무슨 이유 두 가지요. 첫째, 혈당 관리를 위해서 당뇨약을 장기간 드심으로 인해서요, 췌장이 망가지는 것. 둘째는 당뇨약을 드심으로 인해서 근본 치료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에 걸리게 되고 심혈관 질환, 감염성 질병, 암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당뇨병 진단 검사들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료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선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요, 제공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당뇨병 진단 검사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요당 검사라든가 공복 혈당 및 식후 혈당 측정, 당부화 검사, 또 당화혈색소 검사, 펩타이드 검사 등등 여러 종류의 검사들이 있는데요. 이 검사들 자체가 좀 맹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앞에 나열된 여러 가지 당뇨 검사들이요, 발생하는 인슐린의 양, 분비량 등을 체크를 하는데 정작 췌장의 기능은 전혀 체크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요, 지금 당뇨병의 문제는 췌장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측정을 해서 열악한 췌장의 상태를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적반하장으로 췌장은 아예 터부시해버리고 당뇨 환우의 인슐린의 어떠한 상태로만 접근을 한다는 게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살펴봤듯이 서양의학의 당뇨병 진단 검사는요, 다양하기는 하지만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83.9%는요, 췌장이 건강하고 단지 혈당만 높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처음 당뇨약을 드신 분들은 췌장이 어느 정도 기능이 살아있고 또는 일시적으로 기능이 저하가 된 상태에서 당뇨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당뇨약을 꾸준하게 드시면 그 췌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당뇨병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압 발생의 원인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질병은 약한 장기를 노린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당이 높아진다. 네, 체온을 높여야 되겠죠. 저체온하고 뭐 포도당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체온은 포도당의 이용률을 저하시킨다. 저체온에 익숙해진 몸은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이 저하가 된다. 따라서 세포의 에너지 생성률이 저하가 되고 포도당 이용의 필요성이 저하가 된다. 고혈당 사태가 유지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당뇨병이 발생을 한다. 따라서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저체온으로부터 시작된다. 또는 저산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요, 혈액의 진액이 고갈된다. 뭐 이런 점도 있네요. 우리가 당뇨병을 바라보는 시각,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췌장의 기능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대해 이미 고장이 난 인슐린 분비 기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으니 평생 혈당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당뇨병은 불치병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췌장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혈당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약을 복용한 후에요, 혈당이 낮아지면 효과가 있다, 건강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건 온전하지 않다라는 점이죠. 혈당을 조정하는 약물로는 뭐 혈당 강화제, 인슐린 등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요, 이러한 치료법이 근본적으로는 췌장의 기능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췌장의 기능이 파괴되면 당뇨 환자는 살아있는 동안 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인슐린 주사제에 보존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사실 그 당뇨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요, 당뇨병 합병증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네,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요, 당연히 그에 따른 온갖 합병증이 올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당뇨병이 분명 혈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혈관이 이렇게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한번 보시면요, 혈관 및 신장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합병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력이나 간 기능, 또 정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다. 또 암이 발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중풍과 치매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의외로 합병증 환자가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당뇨약을 꾸준히 드셨더니 치매, 중풍 뭐 이런 게 오더라. 근데 원인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약의 원인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모든 당뇨약에는요, 부작용이 있어요. 국내의 한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당뇨약을 5년 정도 먹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거의 다 망가진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고요.
이형당뇨병은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췌장의 기능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요, 그중 25%가 5년 이내에요,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답니다. 4명 중에 1명꼴이에요. 심지어 60% 정도가요, 10년 이내에 역시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5명 중에 3명, 10명 중에 6명이요, 10년 동안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면은 그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건데요. 췌장의 기능이 망가지면 여러분들 그때는 어떤 치료를 합니까? 급기야는요, 인슐린을 수혈해야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갑니다. 주사. 무섭죠? 그건 한마디로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알약으로 시작을 했지만요, 5년 후에 4명 중에 1명, 10년 후에는요, 5명 중에 3명이요, 주사 바늘을 꼽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당뇨를 완전히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요, 5년에서 10년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그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이럴 때 당뇨약을 빨리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본인의 췌장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당뇨약에만 의존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뇨약은 한마디로 최소로 드시고 그걸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혈당 떨어졌다고 해서 나 건강해졌네, 혈당 관리 잘 됐네, 그러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시면요, 당뇨는 진짜 주사 바늘을 꽂게끔 그런 환경으로 가버립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섭습니다. 당뇨약 부작용은요, 진짜 모르면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일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약에 기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혈당이 높으면 무조건 당뇨병? 혈당이 오르고 내리면 자연스러운 인체 현상입니다. 다만 올랐을 때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긴 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요, 고혈압과 비슷하게도 당뇨병 과잉 진단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예방하고 미리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면요, 진짜 당뇨병 환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내에 25%, 10년 내에 5명 중에 3명인 60%. 모든 당뇨병 환자가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당뇨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보실 때 어느 정도 드시다가 적당한 시점에 끊는 게 맞습니다.
평소에 그냥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그 전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뇨약은 당뇨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더 악화만 시킬 겁니다. 당뇨약을 오래 먹을수록 당뇨병 합병증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주치,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믿으시고요. 보다 근본 원인 치료에 전념하신다면 우리는 당뇨병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리면서 당뇨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일상이요.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